여러분, 혹시 밤늦게 택배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택배 기사가 실은 대기업 회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이 아들의 연인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시험받게 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상은 66살이다. 젊을 땐 팔 힘으로 상자를 들었고 늙어선 말로 상자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세운 물류회사는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여전히 지역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도준. 34살의 도시계획가였다. 아버지가 물려주려던 사업은 마다하고 공공 프로젝트에만 매달리는 아들을 보며 지상은 늘 답답함을 느꼈다. 아버지,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동선이에요. 돈의 동선이 아니라. 아들의 이런 말은 늘 지상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평생 돈의 동선을 읽어 성공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연인을 데려왔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한소연. 31살의 커뮤니티 케어 활동가였다. 고요한 눈동자와 단단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다. 첫 만남에서 지상은 그녀를 관찰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비싸 보이지 않았고 말은 정확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지상은 속으로 그렇게 규정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소연이 식사 자리에서 물류 하청의 야간 배송 안전에 대해 유난히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다. 야간 배송 기사분들 안전장비는 잘 갖춰져 있나요? 특히 반사조끼나 헬멧 같은 것들요. 현장 데이터에 관심이 많군요. 지상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경계심이 실려 있었다. 왜 굳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 혹시 우리 재단의 지원 사업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상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예전에 우유배달원으로 변장해서 며느리 후보를 시험했다는 친구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도 한번 해볼까? 지상은 오래된 점퍼와 모자, 허리 보호대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야간 택배기사였다. 이 나이에 또 상자를 드나. 현관을 나서며 그는 젊은 시절의 근육 기억을 더듬었다.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던 그 시절,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던 그때가 새삼 그리웠다. 목표는 하나였다. 소연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 소연의 빌라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지상은 미리 준비한 택배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네, 누구세요? 문이 반쯤 열렸다. 소연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녀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야간 배송은 우리 라인에는 없습니다. 기사님, 혹시 신분 확인 가능한 QR코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단정한 목소리였지만 차가웠다. 지상이 당황해서 얼어붙자 그녀는 한 발짝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훑어보았다. 죄송하지만 대리점 번호도 확인할게요. 최근에 명의 도용 건이 있어서요. 그 순간 지상은 모욕감을 느꼈다. 이 젊은 것이 감히 나를 의심해? 그는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기사님, 잠깐요. 소연이 다시 불렀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서 배송하시는 게 걱정돼서요. 순간적으로 지상의 마음이 흔들렸다.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연기하는 건가?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지상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돌아가는 내내 그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시험하려던 자리에서 되려 시험 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상은 하루 종일 그 일을 생각했다. 소연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냉정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하는 듯한 그 표정이. 다음 날 오후 CEO 오세혁이 찾아왔다. 지상과는 오랜 인연으로 회사를 넘긴 후에도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회장님, 좀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세혁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도준 씨 여자친구 말인데요. 저 여자가 재단 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오세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었다. 목소리는 분명 소연과 닮아 있었다. 그 재단 돈 우리 쪽 프로그램으로 끌어오면 파일의 끝부분은 뭉개져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지상에게는 충분했다. 이게 확실한 거야? 예, 저도 여러 번 말리려고 했는데 도준 씨가 워낙 그 여자를 좋아해서요. 지상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랬다. 처음부터 느꼈던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세혁 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자. 당연하죠. 그런데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도준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지상은 다시 변장을 했다. 이번에는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다. 일부러 송장을 잘못 붙여서 오배송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다. 소연의 집 앞에 다시 선 지상의 마음은 전날과 달랐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다. 저 여자는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다. 또 오셨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오배송이에요. 두 번째네요. 그녀는 택배 상자를 받지도 않고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센터에 보고할게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명의로 오는 물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상은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철저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상자 포장도 많이 훼손됐네요. 운송 과정에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두세요. 그때였다. 지상은 뒤에서 또 다른 택배기사 한 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붙들고 있었다. 목덜미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엷은 점퍼 차림이었다. 혹시 야간 수당은 제대로 받으시나요? 소연이 그 청년에게 낮게 물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예, 글쎄요. 혹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수당을 떼고 지급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만 저었다. 지상은 자신의 심장이 느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방금 소연이 던진 질문이 자신이 그녀를 의심한 바로 그 이유를 깨뜨리고 있었다. 그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재단의 돈이 아니라 이런 현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회장님, 그 여자 오늘 재단 장부를 빼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오세혁. 지상은 다시 이를 악물었다. 역시 그랬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노리는 것은 재단의 돈이다. 끝을 보자. 금요일 저녁 재단 창고에서 일이 벌어졌다. 지상은 미리 와서 숨어 있었다. 과연 소연이 나타났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재단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 문정아와 함께였다. 이 박스에 있을 거예요.
소연이 장부 박스를 들어 올리려 하는 순간 지상이 나타났다.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소연의 눈이 조금 커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잠깐이면 됩니다. 노인 택배원 임금체불 피해자 연명 서명과 지급 내역을 대조하려고 해요. 우리 재단을 의심하는 겁니까? 재단이 아니라 협력 물류라인입니다. 소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회장님이 믿고 계시는 누군가가 노인의 이름을 빌려서 배송 건수를 부풀리고 있어요. 사진에는 한밤중 현장표와 대리점 계정 로그가 겹쳐져 있었다. 그리고 지상은 사진 구석의 실루엣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세혁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늘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피해자 신고로 시작됐어요. 야간 배송 기사들이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지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그래서 야간 시간에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변장하고 오셨던 그날, 진짜 택배 기사들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지상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소연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봤던 이유를. 그녀는 진짜 노인 택배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제가 녹취 파일 원본을 들려드릴게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다. 지상이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였다. 그 재단 돈, 우리 쪽 프로그램으로 끌어오면 법정에서 바로 뒤집혀요. 투명성 기준 때문에요. 지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들었던 녹음은 편집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려나간 채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세혁 씨가 회장님께 들려드린 건 편집본이에요. 저는 실제로 재단 돈을 가로채려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문정아가 거들었다. 그 얘기를 처음 꺼낸 건 오세혁 씨였어요. 장부가 허술하면 지원금이 줄줄 셀 수 있다면서 회계보고서 초안을 메일로 혼자 받겠다고 했거든요. 지상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세혁 씨, 장부키 어디 있지? 상대방이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바로 그때 창고 뒤편 철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보안 시스템에서 출입 로그 무단 삭제 알림이 떴다. 지상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오세혁이 도망치려는 것이다. 정화 씨, 경찰에 신고해요. 네, 회장님. 그날 밤 지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생을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도 자신이 소연을 오해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창고 소동을 들었다는 것이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상은 아들 앞에 변장했던 모자와 점퍼를 내려놓았다. 내 여자친구를 시험하려고 했다.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험요. 택배기사로 변장해서 소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지상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오세혁의 거짓 녹음, 자신의 오판, 그리고 소연의 진짜 활동에 대해서. 아버지는 왜 소연을 의심하셨어요? 돈이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재단에 관심을 보이니까.
혹시 노리는 게 있나 싶었지. 도준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소연은 노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과 같은 쪽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업도 마다하고 공무원 일만 하는 거냐? 네. 아버지가 돈의 동선으로 성공을 이뤘다면 저는 사람의 동선으로 의미를 찾고 싶어요. 지상은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봤다.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의 선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틀렸구나. 시험은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내 눈먼 곳을 비추는 거였어. 그 오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오세혁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노인 택배기사들의 건당 수당에서 200원씩을 잘라내고 허위 물량으로 성과급을 챙겼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짜 배송 실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지난 2년간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라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계셨더군요. 지상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재단 장부는 괜찮습니다. 형사가 덧붙였다. 문제는 협력 라인과 COO 개인이었어요. 한소연 씨가 제보해 주신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상은 소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추가 진술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소연 씨, 네, 회장님. 미안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회장님을 오해했어요. 택배기사로 변장하고 오셨을 때 혹시 노인을 이용한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했구나. 네. 요즘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특히 노인분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어서 항상 경계하고 있었어요. 지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소연이 차갑게 굴었던 이유는 자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짜 노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오세혁의 범행을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야간 택배 기사분들과 상담하다가 임금 체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같은 대리점에서 오는 택배인데 기사분들이 서로를 모르신다든지 수당 지급 방식이 계속 바뀐다든지.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보니 허위 물량과 명의도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우리 재단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으니까요. 지상은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이 소연을 의심하는 동안 정작 소연은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 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재단과 함께 일해 주시겠어요? 협력 라인을 전수조사하고 노인 택배기사분들을 위한 안전장비 지급 사업을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그리고 도준과의 일은 당신이 정하세요. 소연이 조용히 웃었다. 사람을 시험하기보다는 곁에서 오래 보는 게 제 기준이에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이해했다. 진짜 시험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지상과 소연 그리고 문정화가 모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피해를 본 노인 택배기사분들부터 도와야겠어요. 소연이 말했다. 임금체불 부분은 노동청에서 처리하겠지만 정신적 피해와 앞으로의 일자리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임시 일자리라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문정화가 물었다. 그보다는 제대로 된 택배회사나 물류업체와 연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전장비와 의료검진은 재단에서 지원하고요. 지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협력업체 선정할 때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어요. 네. 특히 노인 관련 사업은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해요. 소연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지상은 소연에게 물었다. 도준이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가 변하셨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변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자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지상은 쓴 웃음을 지었다. 66에도 아직 배울 게 많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마음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상은 많은 생각을 했다.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진심을 몰랐던 것이다. 아들 도준이 가업을 마다하고 공무원 일을 선택한 것도 소연이 돈이 안 되는 일에 매달리는 것도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만 했던 것이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 지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한 달 후 재단 창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반사조끼와 헬멧,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노인 택배기사들을 위한 의료검진 예약표가 붙어 있었다. 지상은 새로 도착한 안전장비들을 확인하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오세혁이 빼돌린 돈으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회장님, 오늘 첫 번째 의료검진 일정이에요. 소연이 들어와 말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어 노인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몇 분이나 오신다고 했지? 15분이요. 모두 오세혁 씨 사건의 피해자분들이에요. 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오전 10시 재단 사무실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70을 넘긴 분들이었지만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박지상입니다. 지상이 인사를 했다. 아, 회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72의 김석봉 어르신이 손을 내밀었다.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요. 김석봉 어르신의 말에 지상은 의외였다. 도움을 받으신다고요? 네. 그동안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소연 씨가 나서서 도와주셨거든요. 덕분에 잘린 돈도 돌려받고 이렇게 안전장비까지 지원받게 됐잖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소연 씨 아니었으면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그 오세혁이라는 놈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몰라요.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상은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소연에 대한 고마움도 커졌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석봉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처음에 소연 씨가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을 때 사실 의심스러웠어요. 젊은 사람이 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도우려고 하나 싶어서요. 어르신의 말에 지상은 뜨끔했다.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요. 밤늦게까지 현장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정을 알아봐주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나서서 도와주고. 맞아요. 그런 사람 흔하지 않아요. 다른 어르신이 거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소연 씨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의료검진이 끝난 후 지상은 소연과 함께 창고를 정리했다. 오늘 어르신들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군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소연이 겸손하게 답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내 힘든 사람을 도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특히 우리보다 먼저 이 사회를 읽어오신 어르신들을 돕는 건 더더욱 당연하고요. 지상은 소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런데 소연 씨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에 저를 택배기사로 의심했을 때 정말 몰랐나요? 제가 누군지. 소연이 잠시 웃었다. 사실은 두 번째 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회장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혹시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었고요. 지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대응한 거예요. 만약 정말 저를 시험하시는 거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기사분들 걱정까지 해준 거군요. 맞아요. 저는 노인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상은 감탄했다. 소연은 자신의 시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화낼 이유가 없었어요. 부모가 자녀의 연인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걱정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셨을 뿐이죠. 소연의 말에 지상은 웃음이 나왔다. 독특한 방식이라니 정말 그러네요. 그때 도준이 들어왔다. 아버지 소연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내 아버지의 독특한 연인 면접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소연이 장난스럽게 답했다.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안 할 거야.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알아가려고 해. 어떤 방법이요? 같이 일하는 거지.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도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도준아, 너는 언제 소연이한테 프로포즈 할 거냐? 갑작스러운 지상의 질문에 도준과 소연이 모두 당황했다. 아버지. 뭘 망설여? 이런 좋은 사람 놓치면 후회해. 지상이 진지하게 말했다. 소연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도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소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회장님 너무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다. 앞으로 재단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준이 물었다. 일단 노인 택배기사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해. 그리고 다른 업종의 노인 노동자들도 도울 방법을 찾아볼 거야. 좋은 계획이네요. 저도 도시계획 쪽에서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겠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지상이 말하자 소연이 깜짝 놀랐다. 가족이라니요? 당연하지. 곧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도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아버지가 승인해 주셨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상이 두 손을 치며 기뻐하고 있었다. 드디어구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그날 밤, 지상은 혼자 재단 창고를 찾았다. 새로 준비된 안전장비들과 의료검진표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다. 지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동안 시험만 하고 의심만 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창고불이 하나씩 꺼져갔다. 지상은 마지막으로 야간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 진짜 택배기사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야간 배송 현장에 도착한 지상은 여러 명의 노인 기사들을 만났다. 모두 새로 지급받은 반사조끼를 입고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석봉 어르신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이렇게 밤늦게 고생이 많으세요. 뭘요? 덕분에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는걸요. 지상은 조용히 쪼그려 앉아 어르신의 상자끈을 묶어주었다. 선생님, 오늘은 사람 동선이 먼저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돈의 동선은 그 다음이죠. 도준이었다. 소연과 함께 현장을 찾아온 것이다. 너희도 왔구나. 네. 앞으로는 가족이 모두 함께하기로 했거든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부자가 동시에 웃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지상이 중얼거렸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는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지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세혁이에게 속았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소연의 진심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시험을 당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구나. 지상은 혼자 웃었다. 66의 나이에 깨달은 새로운 진리였다. 재단 사무실 불이 꺼지고 지상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서로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이야기가